천진난만하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박선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혼자 궁시렁궁시렁 하고 있었습니다. 이광희 의원처럼 천진난만하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나는 너무 어두운 비밀을 많이 알아버렸어. 아니 근데 제가 요 전에 들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블랙들이 네. 박선원 의원의 이름을 2번이나 말했대요. 네. 그때 그렇게 말해서 정말 고마웠다고. 네. 그리고 박선원 의원에 다시 한번 그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네. 그래서 제가 그날 23일 날 세 번이나 라디오 방송 여기저기 막 나가셨더라고. 네, 저한테도 기급하게 다 나가가지고 한 그 거예요.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네, 알고 보니까. 그래야 이제 국방부나 정보사에서 자신들한테 지시를 내려서 임무 해제가 올 거 아니냐. 어디서부터 내려온지 저희는 모르겠는데 네. 그때까지 안 내려갔다는 거잖아요. 예, 안 내려갔죠. 어제 4시 15분이니까 새벽 4시 15분에 임무 해제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야, 제가 궁금한 건 그래서 무기가 반납이 됐습니까? 그게 제일 문제예요. 지금 일단 뭐 이광희 의원 그 조각조각 첩보를 한번 모아서 보면은 세 개 팀이잖아요. 예. 세 개 팀인데 먼저 이 무기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보통 한 사람이 하나 들고 나가면은 그게 500g짜리 C4를 들고 가거든요. 500g짜리. 원 블럭. 그러니까 이제 4.125 파운드인데 대가 500g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한 팀이 5명이면 15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7.5kg를 들고 나간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10명이면 15kg을 들고 나간 거예요. C4 15kg이면 엄청난 양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 뭐 블록 하나 들고 나갔다 500g 들고 나갔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엄청난 그 화력을 동원해서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공격 대상입니다. 청주는 F-35A 비행기,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스텔스기 공항이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투입돼야 되는 그런 부대이고, 특히 핵전쟁, 핵도발 대비해서 우리 전략자산 중에 전략자산이 바로 청주 F-35A 공항입니다. 우리 군의 사령관들이 짰으니 그걸 정확하게 알고 했겠죠. 그리고 여기는 진짜 역적들. 우리 군 정비사도 잘 접근 못하는 공간이에요. 이런 데를 대상으로 공격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점이고, 두 번째 성주 사드는 어떻습니까? 네, 그건 북한이 우리한테 쏘는 미사일, 핵미사일 다 이거를 탐지해서 추적해서 요격하는 것이 바로 성주 사드 기지고, 이 기지는 거의 주한미군이 그러니까요. 그 전일적으로 전폭적으로 관리하고 우리는 그냥 전략 경계 자산 경보나 아닙니까?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구는 처음 나왔는데 F-15인데 우리가 이제 북한한테 공격을 받으면은 우리가 제공권을 장악해야 되잖아요. 제공권을 장악하려면 F-15K를 동원해서 엄청난 양의 물량을 가지고 북한의 핵심 시설과 전쟁 지휘를 때려야 되는 것이 바로 F-15K의 임무입니다. 이런 곳을 공격하라고 했다. 이거 그래서 반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란 맞죠. 이게 국가 변란이거든요. 이거 단순히 소요해서 무슨 뭐 서울시에 어수선하게 무슨 뭐 시청역을 공격한다든지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그 충격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C4라고 하는 이 폭약이 무슨 다이너마이트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렇잖아요. 다이너마이트보다 한 서너 배 센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배낭 같은데 달랑 넣어서 500g이니까 뭐 아니 조그맣게 벽돌 한 개도 안 되는 거예요. 500g이면 여러분들 그렇죠. 보시는 그 벽돌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살짝 작은 거예요. 그것이 15명 15개가 나갔고 그게 15kg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청주팀은 지금 우리 그 의원님 표현을 천진난만한 이광희 의원께서 두 번째로 듣기로는 청주팀은 복귀하면서 펑펑 울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청주팀은 최소한 무기가 반납된 겁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해진 곳에다가 반납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무인 포스트에 반납한 거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 그렇게 사람들이 표현됐어요? 아니 그 이광희 의원님 의원님 메모한 메모 것에. 보면은 그 아. 그러니까 무슨 판교 사무실이라든지 다른 그 블랙 요원 전담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보사에 네. 거기 찾아가서 반납하는 게 아니에요. 어. 어느 지점 뭐 어느 소나무 밑에 뭐 이런 사람을 만나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인 포스트. 그거를 이제 다른 팀한테 가서 그거 다시 써라 하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꾸 국방부가 그 차관 직무 대행이 뭐 2번 확인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모르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행안부 장관이 국가정보원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대단히 미안하지만 장관 직무대리께서는 마치 행안부 장관이 국정원한테 이야기했더니 국정원의 특별팀이 우리 다 해결했다 하는 거 보고 다 들어왔다 이렇게 말한 거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합참 의장님 죄송하지만 이번에 지도력을 잘 발휘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해군 출신이고요. 합참 차장은 육군 그리고 이것을 지휘해야 될 원천이 국방정보본부장은 문상호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 작전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직접 지시하고 현장을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국방장관 직속부대란 말이에요. 정보사나 이런 것들이. 근데 이 차관 장관 직무대리가 이걸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고는 받으셨겠죠. 확인해라. 지시를 2-3번 이상 했고 보고는 받으셨겠지만 그걸 보고 문제 없다라고 말할 수 그러면 안 없는 된다.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반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본인들이 알고 있는 무인 포스트에 갖다 놨지 그거를 또 다시 아니 그러니까 얼굴 보고 이거 맞죠? 뭐 500g짜리 곱하기 우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10명이니까 5kg 반납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반납해도 그것이 완전히 군화에 들어갔는지는 확인해 봐야 된다. 회수라고 그걸 볼 수 있느냐 이거죠. 어느 특정 장소에 그냥 두라고 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반납이지만 그것이 안전하게 군으로 들어갔는지는 다시 확인해 봐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언제든지 이 팀을 지도하는 공작관이 다른 팀에게 지시를 하면 그렇지. 그걸 갖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것까지 확인해 봐야 되겠네. 정말 그리고 제가 위험한 진짜 궁금한 건 상황이죠. 나머지 2팀 있잖아요. 네. 청주팀은 그나마 이광희 의원에게 누군가 한 사람을 사이에 두고 접촉이 이루어져서 이런 과정이 있었나 그렇죠. 본데 네. 나머지 2팀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간단하게 지금도? 결론부터 말하면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국방차관이나 국방부에서도 확인했다는데 그분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이고 특별한 우리 대한민국 가장 중요한 자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스스로 청주팀처럼 성주팀, 대구팀 이외에 또 이분들만 있을 것이라고는 보장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의원님. 일단 세 팀의 존재는 이 청주 블랙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청주 블랙은 자신은 무인 포스트에 갖다 놨고 본인들은 무인 포스트라고는 말 안 했고 정해진 곳에다 갖다 놨다 반납했다 이런 것인데 그런 게 무인 포스트라고 이해하신 거고. 네, 그거는 어떤 정해진 공간 사무실이라든 정식으로 반납하는 무슨 일제 대장 쓰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최종적으로 군에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해야 안심할 수 있는 거다. 네,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직접 만나보셔야 되겠는데. 저는 직접 만나면 안 되죠. 왜 자꾸 현장까지. 아니 제 말은 중간 제보자도 지금 6개월 동안 연락이 안 된다고 했구나. 자, 그러면 궁금한 것은 그래서 반납했다는 것도 온전히 군에 완전히 복귀 회수될 때까지는 안심하면 안 되는 그렇죠. 것이고 예. 나머지 2팀은 그러면 모르는 현재 기준으로는 그 팀은 그렇게 했다지만 나머지 2팀은 모르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 팀이 전부인가도 아직은 모르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11월 중순이니까요. 그때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9월부터 물색을 했잖아요. 예. 선발을 시작을 했잖아요. 김봉규가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10월 말에 이제 정보사령부에 보고했고 10월 초에 정보사령관이 직접 만났다는 거잖아요. 예. 그걸 이제 자력표라고 그래요. 그 사람 쭉 해온 경력표를 자력표라고 하는데 그 자력표를 보고 다 봤겠죠.
그 다음에 11월 중순에 임무가 내려간 거잖아요. 이분들은 받았다는 거니까. 그 임무 끝까는 계엄이 있을지 어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최소한 자기들이 받은 건 청주 F-35 기지를 폭파하는 임무를 받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대기하는 중에 계엄이 터져서 황당했다니까. 그 계엄이 터지고 나서는 다시 지시가 내려간 거잖아요. 그렇죠. 헌재로 이게 이송되거나 헌재로 이게 넘어가면 그때 이제 공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명령은 계엄이 실패한 이후에 내려갔을 수밖에 없잖아요. 12월 13일 이후죠. 그렇죠. 그러니까 헌재 아니면 그 직전이거나, 예, 그 직전일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요. 이 명령 개통이 여전히 살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강희 의원이 좀 상세히 설명하고 왔어야 되는데 잘 모르신다고 그 하더라고. 5일 전에 그동안 5일 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어제 4시 15분에 받은 지시가 5일 만에 받은 지시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4시 15분에 받은 지시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해서 차관이 직무대행이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정보사가 됐던 블랙팀 관리하는 데에서 회수 조치에 들어가라. 그 전에 이미 했다고 거짓말 해놓고 네. 어제 아침에 4시 15분에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그 어떤 데에 갔다가 보관한 어떤 곳에 갖다 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후도 계속 살아 있고 그럼 이 팀은 그럼 5일 만에 명령이 내려왔다는 건 5일 전 그 이전에도 명령이 계속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명령이 끊겨가지고 이 사람들이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 보고 계속 방송에 나가서 블랙 움직이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었던 것이고 제가 그래서 23일 날 세 군데 전화 인터뷰에서 다 같은 이야기를 했던 의원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네. 이야기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헌재로 그 탄핵 소추안이 넘어갈 때를 D-Day로 잡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계엄 실패 이후에 추가 명령이 내려왔고 그리고 그렇죠. 그걸 대기하고 있었는데 네.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는 그 이 블랙에 대한 명령 라인은 살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살아 있는 것이죠. 살아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렇죠. 그 윤석열이 뭐 어제까지 공수처에 출석하라 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필요한 때 한다는 거잖아요. 이 그게 무슨 사람들은 말이에요? 이런 그럼- 소요를 일으켜가지고 다시 복귀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또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자기들이 원하는 때. 그러니까 이제 청주팀 같은 경우는 이제 포기를 했고 아직 포기하지 않은 몇 개의 팀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진짜. 그거를 다시 작동시키겠다는 건데 이거는 국민 여러분, 이건 국가 반란 중에 대반란입니다. 지금 한미 간에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 가장 중시하는 세 공항, 두 공항이죠. 청주, 대구, F-35A, F-15K 가장 중요한 우리 전략 자산이에요. 여기에다가 성수 사드까지 여기를 공격하라고 지시하는 게 국가 반란의 반란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임무를 수행하려 명을 받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최정예 부대이고 그래서 애국심과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심 살아 있기에 이분들은 그나마 안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현명한 판단을 한 거죠, 진짜. 다른 블랙 요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키워진 정말 최정예 요원이시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정권이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계속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하시는 소중한 자산이시기 때문에 정말 움직이시면 안 되고 신고를 해 주셔야 돼요. 신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익명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내란에 동조하거나 내란의 반란의 가장 심각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이 얘기도 꼭 하고 싶습니다. 이 노상원의 수첩을 보면 저는 이 썼던 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도 살려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노상원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본래 2중 3중으로 캔슬하는 거예요. 하나로 지우고 그다음에 딜리트하고 또 지우고 엎어쓰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분들을 살려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노상원은. 그렇기 때문에 최 말단에 공작원으로 그 임무를 부여받은 분들이 다 중재하시고 공개적으로 신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어제 아침에 사실 전화를 하나 받았거든요. 굉장히 짧은 전화예요. 네. 제보라고 할 수준도 안 되는 정말 짧은 전화인데 그리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는데 네. 내용이 간단해요. 곧 김용현 기자회견 할 텐데 특정 단어를 말하면 그걸 신호로 움직일 거다. 기자회견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냥. 네. 뭐 앞뒤도 없고 아무 내용도 없고. 근데 실제 오후에 기자회견 한다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변호인단이. 근데 그 어제 아침 10시에 받았는데 10시만 하더라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소수 기자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데 이 정도 수준으로 기자들은 알 수 있었을 수 있어요. 네. 일반인들은 이걸 뭐 알 수가 없거든요. 물론 뭐 주소 드는 사람이 막 음모론에 빠져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이게 가능성이 아무리 작더라도 이거는 말해야 된다 싶어서 말한 건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수사도 안 받는 사람이 무슨 기자회견을 변호사를 통해서 합니까? 그리고 변호사들이 어떤 맥락이나 문장을 모르는 우리는 것을 모르는 이제 송출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공개 암호 지시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오픈 인스트럭션이라고 합니다. 공개 지시. 그런 방식도 있긴 있는 거예요? 오픈 인스트럭션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김용현과 노상원이 이제 저희가 확보한 그 마지막 통화는 이제 그 12월 4일 아침 새벽 3시 20분경에 노상원이가 이제 다시 김용현한테 전화를 했고 김용현이랑 준비된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뭘 하겠다고 노상원이 언급했고 지금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약간 그 기다려봐라는 식으로 전화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상원이 아니라 이제 김용현의 오픈 인스트럭션 공개 지시를 해당 팀들이 어떻게 인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거는 새벽의 상황이고 본인이 검찰로 걸어서 들어갔거든요, 김용현은. 네. 그 전에 휴대폰을 여러 번 바꿨잖아요. 3번인가 바꿨다고 예, 하던데. 3번 바꿨다 그랬죠. 근데 들어가기 전 자기가 시간을 선택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이러한 마지막 인스트럭션을 주고 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노상원의 존재를 제가 그 국회 국방에서 이야기하기 전이죠. 그게 모른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둘은 여전히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그 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주고 받았을 수 있죠. 그렇죠. 그 대목은 우리가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 것이죠. 최후의 몇 시간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부 지켜봐서 아시겠지만 이자들이 반성하지 않잖아요. 반성은커녕 자기들은 돌아온다고 아니 생각하고 어떻게 F-35 사드 F-15K를 공격할 생각을 해요. 그래 이자들은 한미 동맹 훼손하는 건 뭐 당연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지금 다 걸어서 자기들이 새로운 판을 끌고 가서 거의 뭐 박정희도 여기는 박정희 대통령조차도 신사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짓에 비하면. 예. 그런 짓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전두환도 군 시설을 스스로 파괴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살인마라고 우리가 부르는 전두환도. 예. 이건 진짜 미친 자들이 진짜 네. 너무 미쳐도 이게 그래서 지금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언론사들 이걸 취재하지 않을 리도 없고. 뭐 이게 시선을 끌 것 같다 하면 언론사들이 쓰겠죠. 또 보수 언론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탄핵은 잘못됐지만 아니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까지 할 일이냐 뭐 이런 논조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일부 그 대형 신문사들이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다시 굿판을 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덕수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지금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리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예요. 국무회의를 열었고 국무회의가 소집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된 걸로 지금 간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네? 그다음에 12월 3일 저녁 8시 20분에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받았는지도 말 안 하잖아요. 원래 김용현한테 보고 받았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연락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아니면 윤석열한테 통보받았다고 하든지 김용현한테 보고받았다고 하든지 근데 연락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락받았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그럼 그 전부터 알고 있어서 비공식 라인으로 들어온 연락도 알고 9시에 국무회의 준비를 하기 위한 시간 딱 맞잖아요. 8시 20분. 정족수를 채우려고 다 연락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니라 거의 김영현 위급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원님 김건희 씨 전화도 살아 있잖아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 어제 박지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전화드렸는데 이 둘이 친하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부인과 한덕수 부인이 이거는 한덕수 대행의 부인과 김건희 씨가 예, 친하다는 거 이미 다 알려져 있는데 그건 무속으로 친하다는 거 아닙니까? 무속으로. 예, 그래서 지금 한덕수 씨가 권한 대행을 하려 그러면은 12월 3일 10시 28분부터 그 앞에 48시간 행적을 다 이야기해야 돼요. 최소한 10분 단위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지금 무슨 권한 대행이에요? 내란 대행이지. 의원님 거기까지는 가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하고 가려고 오늘 나온 거예요. 저도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거기까지만 그럼 가시고요. 네. 저희가 궁금한 것은 이제. 이제 밝혀진 세 팀 중에 2팀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고 예. 그리고 그 한 팀도 어디 장소에 갔다 나왔다는 것이지 이것을 예. 국방부가 공식으로 회수했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거고 네. 그리고 이 팀이 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고 네. 왜냐하면 이 팀원들은 자기들은 판교팀이 아니라고 말했거든요. 네. 처음에는 판교팀인 줄 알았는데 정보가 없으니까 자기들은 11일부터 대기했던 판교팀 네. 아니다. 네. 11월 중순부터 대기했으니까. 그리고 네. 보니까 5일 동안 연락이 지시가 끊어졌다는 건 지시라인이 계속 살아 있었고 그 시기 네. 중에 자기들이 우리가 유추하니까 가장 최근에 받은 지시는 헌재에 소추안이 갈 때를 타이밍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계엄 실패 이후의 지시입니다. 네. 지시가 살아 있다는 거예요. 네. 야, 이게 심각한데. 네. 그래서 친위 쿠데타가 무서운 겁니다. 다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입법부는 법적으로 요건을 갖춘 그런 그 스텝 그런 단계를 하나하나 그거밖에 할수 밟아야 없으니까.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현재 내각은 총체적으로 윤석열과 함께 불신임된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한덕수 대행이 내일 헌재재판관 오늘이라도 임명 안 하면 내일 오전까지가 마지막 시간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안 하면은 그 당장 탄핵해야 되겠어. 당장 다음 절차로 넘어가서 네. 야 이건 심각하네.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니 심지어 저 지금 뉴스공장 나가지 말라는 사람도 있어요. 다 끝났으니까 아니, 다 끝났으니까도 그렇고 뭐 왜 지금 계속 이런 걸 하고 있냐 이런 불안하게 식인데. 사람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란 아닌 진행 것 중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의원님 건강 챙기시고요. 예, 아까도 고맙습니다. 방송하시다가 눈에 좀 올라왔죠. 혈압이. 눈이 뭐 갑자기 뭐 실핏줄이 하나 터진 것 같아요. 자, 예. 가능하면 직접 안 모시고 네. 전화 연결로 할게요. 그러니까 전화 연결 하는데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직 다 끝난 건 아닌데. 예, 그래, 고맙습니다. 네. 박선원 의원이었습니다. 예, 그래도 구독은 해주십시오, 박선원 TV. 예, 고맙습니다. 뉴스공장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한 지금 언론 보도 났거든요. 검찰에서 특수본에서 공수처에 사건 기록을 수사 자료를 제대로 안 넘기고 있어요. 서로 협조를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지금 이첩을 하기로 했으면은 다 넘겨야 돼요. 이거 고발장 이런 거 넘겨가지고 체포영장 어떻게 받아내요? 고발장 하나 붙여가지고 체포영장을 칩니까? 수사 기록을 다 줘야지 증거를 가지고 체포영장을 치는 거지. 법무차관님. 네. 검찰한테 수사 기록 다 주라고 하세요. 이렇게 주면은 수사를 못 하는 거예요, 공수처가. 이런 식으로 검찰이 플레이하고는 공수처 수사 못 한다고 또 언론 플레이하고 그럴 거잖아요, 검찰이. 안 받을 뻔해요. 이첩을 하기로 했으면 공수처법에 따라서 사건 기록을 전부 넘겨야 돼요. 그래야 피해자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전부 사본해가지고 다 달라고 하십시오. 그게 사건 이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묵시록의 이 사악한 용이 자리 잡은 곳, 그곳을 우리는 용산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용이란 표현도 가당치 않은 용산의 이무기,
그 옛날의 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온 세계를 속이던 그 자가 지난 12월 3일 밤에 뭐라고 표현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전도 찾아보고 지랄 발광을 하였습니다. 제 늘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곧 여러분의힘 김예지입니다 늘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앞에 저희 당명을 말하는 게 너무 송구스럽고 부끄럽고 그래서 그냥 모든 자리에서 안녕하세요 김예지입니다로 하고 있는 관계로 짧아진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따를 수 없다라는 공개 발언을 할 때 저는 지금 제명당할 각오하고 말씀드립니다 라고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먼저 와서 인사해 주시고 그랬던 중진 의원님들 같은 경우 저희 당에서 김 의원 그래도 이건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많이 설득을 하려고 왜 그래야 되는지 뭐 등등등 많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당일날까지도 그랬는데 그랬을 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물론 의원님의 입장이나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이 민심이라는 거를 간과할 수 없다. 저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다양한 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시는 일에 정말 너무 작은 모래알 만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참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너무너무 죄스럽고 죄송하고 사실 한 번에 죄송하다는 말로 그게 만회가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